휴머노이드의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다. 이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말이죠. 와, 무슨 공상 과학 영화 얘기 같잖아요. 근데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는 이게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그럼 정말 궁금해지죠. 우리는 과연 인간을 쏙 빼닮은 이 로봇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어떻게 우리 일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엔진이 강력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신호등이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회적 약속, 즉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질서와 안전이라는 장치 덕분에 혁신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이 거대한 혁신을 위한 우리의 신호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은 이미 저만치 없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충돌 사고를 향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보죠. 다른 모형도 많은데 왜 하필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냥 그게 더 멋있어 보여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심리적이면서 문화적인 이유까지 깊숙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로봇 하면 떠올리는 거, 공장에 있는 거대한 로봇팔 같은 거잖아요. 딱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만 계속 반복하죠. 그게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우리랑 같은 공간으로 직접 들어와서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 적응하고 또 아주 유연하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태가 사실상 가장 완벽한 선택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실용성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이 세상은 전부 우리 몸에 맞춰서 설계됐잖아요. 문고리, 계단, 쓰는 도구들까지 전부 다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 물론 너무 똑같으면 언캐니 밸리라고 해서 불쾌감을 느끼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적인 이유인데요. 마치 피그말리온 신화처럼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아주 오래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 바로 돈 얘기를 해볼까요? 이 휴머노이드 혁명은요,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 중 하나가 열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해요. 60조 달러. 와,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0조 달러요? 이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건데 불과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휴머노이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요, 그냥 조금씩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 같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성장을 폭발시킬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인데요. 서비스형 로봇, 영어로는 RA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수억 원짜리 로봇을 직접 살 필요 없이 그냥 월 구독료를 내고 사람처럼 고용해서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는 거랑 똑같죠. 이 모델이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면서 휴머노이드 보급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기술 발전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질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당연히 로봇이 대체하겠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이나 감성이 필요한 영역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로봇이 무대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팬들과 교감하는 케이팝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의 철학을 한 접시 요리에 담아내는 그런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로봇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고 레시피대로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로봇이 연습생 시절에 성장통을 겪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 즉 서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결과물에만 열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불완전한 인간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 진심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일해서 세금을 내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로봇이 그 일을 다 해버리면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내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로봇세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로봇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혁신에 벌금을 매기는 거나 다름없다? 이러다가 국가 경쟁력만 떨어질 거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죠. 이건 정말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정말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요? 여기서 좀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을 미래의 실업자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칭찬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인간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할까요? 정답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에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탐험력.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질문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깊이 연결되는 교감력.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의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 배우는 적응력. 바로 이 5가지가 미래의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철학의 영역으로요. 만약 인간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마치 인기 드라마 웨스트월드의 세상처럼 말이죠. 웨스트월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제 더 이상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의 의식이란 뭘까? 지성을 가진 존재에게도 권리가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될까? 어쩌면 휴머노이드는 우리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 격차가 곧 새로운 계급이 되는 세상. 휴머노이드 군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극소수의 기술 귀족과 기술에 의해 쓸모없다고 여겨지며 대체되어 버린 대다수의 사람들. 이런 새로운 사회 계층 구조, 과연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질문들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더 닮아갈수록 인간은 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건 기술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기능을 완벽하게 따라잡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지식, 기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로봇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당신을 당신으로 남게 할까요? 그 어떤 기술로도 결코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